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3화 하나원 시인의 106번째 시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 입니다. 먼저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 하나원, 부평의 청년들이여, 이제 아세아의 잠에서 깨어나 70년대의 찬란한 햇빛에 얼굴을 들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을 누가 부평이라 하였던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부평 평야는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높솟은 계양산은 우리의 이상으로 하늘에 닿고, 한강이 을룡으로 굽이치고, 강화 영종섬이, 관악산이, 남한산이, 북한산 산들이 부평을 품안고, 선인들의 옛 읍토가 한촌 어느 변두리처럼 부평이 어찌 인천의 변두리인가. 전쟁과 여인의 거리에 낯선 애군들의 향수가 밤꽃이 무지개로 피는데, 후진의 안개를 헤치는 고속도로가 번개같이 새 시대를 몰고 오는구나. 속도의 꽃이 전극의 스파크의 푸른 꽃이 부평의 청년들의 가슴마다 피어 부평의 개발에, 부평의 건설에 내연하는 봉사, 자발하는 협조, 새 부평을 창조하여 뭉쳐서 부평의 청년들이여, 이제 어두운 이 시조선의 잠에서 깨어 70년대의 새 시대를 창조하는 이 나라의 빛나는 부평 청년들이여. 여러분,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의 친필 유고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206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영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그리고 또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라는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태어나고 뼈를 묻어야 할 이 부평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하는 기수로 앞장서자는 계몽씨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평지역 청년단체 연합회에 붙인다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에 숨겨진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부평지역의 청년들이여 이제 아세아의 잠에서 깨어나 70년대의 찬란한 햇빛에 얼굴을 들어라,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 지역의 옛 지명으로서 본래 고구려의 주부 토군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장제로 고쳤고 고려 초에는 수주라 하였습니다. 995년 성종 14년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뒤에 폐하였으며 1150년 의종 4년에 안남 도후부를 두었다가 1215년 고종 2년 계양 도후부로 바꾸었지요. 1308년 충렬왕 34년에 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가 1410년 충선왕 2년 부평부로 강등시켰으며 1413년 태종 13년에 부평도호부가 되었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에 인천부의 관할에 속했다가 다음에 경기도의 부평군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천군에 편입되었다가 지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과 경기도 부천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행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6대주의 하나로 세계 육지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유럽주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남북은 인도네시아와 시베리아, 동서는 일본과 터키 및 아라비아에 걸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음역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은 부평에 사는 청년 및 청년단체에게 이 좁아터진 부평, 아니 아시아라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미래의 세계의 주역이 될 꿈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자는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을 누가 부평이라 하였던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부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 밥가에 속한 여러 사리 물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연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련에서도 부평이 등장했고 이연에서도 부평이란 단어를 등장시켰는데 모르면 몰라도 이련에서의 부평은 지명인 부평을 표현했지만 이연에서의 부평은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뜻의 부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박고 살고 있는 이 부평이란 곳이 언놈이 뜨내기들이 거쳐가는 곳쯤으로 여기는 곳이라 하였던가, 얼마나 살기 좋고 장래 유망한 곳인데 하는 희망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노래라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부평평야는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높솟은 계양산은 우리의 이상으로 하늘에 닿고, 한강이 은용으로 굽이치고, 강화, 영종섬이, 관악산이, 남한산이, 북한산 산들이 부평을 품안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계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75번 길 26 계산동에 소재하고 해발 395m로 인천을 대표하는 진산이자 주산입니다. 계양산 동쪽 기슬 봉우리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계양산성이 있고 서쪽으로는 조선 고종 20년
1883년에 해안 방비를 위해 부평고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조한 중심성이 직매이곡의 능선을 따라 걸쳐 있습니다. 계양산이란 이름은 지명의 변천에 따라 고려 수주 때에는 수주악, 안남도후부 때에는 안남산, 계양도후부 때에는 계양산으로 부르던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때는 아남산, 경명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계양산의 산명 유래는 개수나무와 해양목이 자생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1944년 1월 8일 인천시 최초의 도시자연공원 계양공원으로 결정되고 그 후 계양산은 시지정 제1호 공원이 되었습니다. 삼행에서 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은자와 용자를 써서 은빛 용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마치 은빛 용이 움직이는 듯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부평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른 부평들은 너그러운 마음과 같고 높이 솟은 계양산은 우리의 드높은 이상을 표현하는 듯하고 서울에서부터 인천 하구까지 굽이치는 한강줄기는 햇빛을 받으니 마치 은빛 용이 꿈틀대는 듯하며 강화의 영종도, 관악산, 남한산, 북한산 등등이 부평을 품 안에 자식처럼 꼭 감싸고 있는 지형지세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선인들의 옛 읍터가 한촌 어느 변두리처럼 부평이 어찌 인천의 변두리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읍터라고 하는 것은 고을 읍자를 써서 지방자치단체인 군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을 뜻하며 군수 밑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입니다. 읍은 대부분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과 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읍이 비교적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 기능 면에서도 면보다 어느 정도 사업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과 면은 그 원천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이행에서 한촌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마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삼행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서부 황해에 접하여 있는 광역시로서 서울의 예항으로 해산물, 흑연, 금속, 기계류 따위를 수출하고 있으며 목재, 섬유 따위를 수입하며 기계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명승지로는 월미도, 작약도, 송도 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면적은 2008년 기준 현재 10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사연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평이란 곳이 결코 인천의 변두리쯤으로 취급받을 곳은 아니라는 자긍심을 부추기는 시라 하겠습니다. 앞서 일연에서 부평에 대한 설명에서도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이란 지명 이전에 부평이란 지명이 앞선 지명이었고 부평 안에 인천이란 지명이 나중에 붙은 지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전쟁과 여인의 거리에 낯선 애군들의 향수가 밤꽃이 무지개로 피는데 후진의 안개를 헤치는 고속도로가 번개같이 새 시대를 몰고 오는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행하는 싸움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 마누라, 아내를 뜻하나 여기서는 몸 파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향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따위가 뒤쪽으로 나아감을 뜻하나 여기서는 후배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경인 고속국도는 제125선입니다. 1967년 3월 24일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죠. 실제 건설은 29.5km로 건설되었으나 1985년에 현재의 제물포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양평 신월구간 5.6km는 서울시로 이관되어 현재의 총 연장은 23.9km이며 기점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이고 종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부딪혀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큰 방전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연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행에서 전쟁과 여인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본시 부대라는 곳은 통제로 인하여 금욕 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군인 옆에는 몸 파는 여인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원 시인의 시 중에 양갈보라는 시가 있는데 그런 여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행과 삼행은 일행에서 설명이 다 된 듯합니다. 삼행에서 밤꽃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야릇한 채취를 이르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행과 오행은 이런 뜻이 되겠지요. 뒤처지는 사해 환경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경인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급속도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날로 발전하고 변모해 간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속도의 꽃이 전극의 스파크의 푸른 꽃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진행되는 빠른 정도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이행에서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 진공관, 콘덴사 등에서 전기장을 만들거나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설치한 물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유견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연에서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급속도로 발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속도가 번개치는 것과 맞먹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접촉하면서 튀기는 스파크의 파란 불꽃처럼 빠르다는 좀 심하게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한 뻥을 쳐도 잡혀가지 않는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시인이라는 존재뿐이지요. 지련을 보겠습니다. 부평의 청년들의 가슴마다 피어 부평의 개발에 부평의 건설에 내연하는 봉사 자발하는 협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행에서 내연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나 중유 따위의 연료가 기관의 내부에서 폭발하여 연소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을 뜻하는 것이고 오행에서 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스스로 나아가 행동함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시련은 그러니까 부평 청년들은 가슴가슴마다 부평을 윤택한 삶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부평을 먹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하고 스스로 속에서 우러나는 봉사정신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지역 정세에 힘을 쏟아내는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청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련을 보겠습니다. 새 부평을 창조하여 뭉쳐서 부평의 청년들이여 이제 어두운 이 시조선에 잠에서 깨어 70년대의 새 시대를 창조하는 이 나라의 빛나는 부평 청년들이여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련은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 청년들이여 똘똘 뭉쳐 새로운 부평을 만들어 갑시다. 지난 이시조선의 구태의연한 에헴 문화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으로 우뚝 서자는 애침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보릿고개와 촉은 목표로부터 벗어날 유일의 길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국가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유인이 아닐까요? 하나원 시인이 문둥병만 아니었더라면 국가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4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에 수록된 기원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